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의 김종철입니다. 요즘에 미술관 많이 다니시죠? 그런데 이곳을 자주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는 향유하고 즐기는 디지털 예술이 대세가 됐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랩 미디어의 윤현정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디지털 아트 기획자로 소개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아이랩 미디어의 그 I는 인터랙티브를 의미를 해요. 네. 인터랙티브가 상호 교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예술을 하고는 있는데 뭐 AR, VR, 홀로그램 이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수라든가 뭐 기흥이라든가 용평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무슨 아이뮤지엄 뭐 이런 걸 네, 운영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뭐 홍보관이라든지 뭐 체험관 이런 네. 데에서 이제 이러한 컨텐츠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뭐 쉽게는 뭐 국립중앙박물관, 해양안전체험관, 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 전시관 이런 데 가면 새로운 미디어 체험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제작해주는 일을 하다가 저희가 2019년부터는 저희 회사 아이랩 미디어 I를 따서 아이뮤지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흥, 여수, 용평, 홍대 이런 데 저희 아이뮤지엄을 늘려가면서 저희 기술과 콘텐츠가 집약된 그러한 전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변모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시는 일을 큰 틀에서 어떻게 네.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저희가 하는 일을 XR 혼합 현실 네. 혹은 실감 콘텐츠라고 불러요. 네.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예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공중에 스크린이 확 나타나고 뭐 손으로 터치하면 나오고 아. 길을 걸어가면은 뭐 홀로그램 휙 나타나서 안내를 네. 해주기도 하고 네. AR, VR, 홀로그램 이렇게 최신 어떤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콘텐츠들을 공간 안에 융합해내는 것, 네. 예, XR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던 그 네. 전시 브로셔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전시를 보기만 하냐. 네. 결국에는 아까 이제 이렇게 타치하면 뭔가 이제 네. 움직이는 화면이 구현된다는 네. 뜻은 내가 단순하게 어떻게 저걸 지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런 그림과 내가 같이 호흡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관에서는 이제 단순히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네.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내가 그린 그림을 스캔을 해서 그 미디어 아트 속에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미디어 아트에 있는 다양한 꽃이나 동물이나 오브제들이랑 사고 교감한다든지 그러한 인터랙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예로 드리기도 했고 사실 요즘에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통과 정보 교감은 인터랙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게임도 그렇고 인터넷 서핑도 그렇고 모든 것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상호 교감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는 단순한 스크린을 넘어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시도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은 네. 일종의 그 배나 비행기를 네. 접어서 어떤 화면 속에 넣으면 네. 그럼 배가 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네, 맞습니다. 연인들은 네. 종이학을 접어서 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학을 집어넣으면 그게 상대방 그 어떻게 연인한테 네. 이렇게 네. 좀 사랑이 전달되는 뭐 네. 그런 효과도 좀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관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저희는 이제 전시관 타겟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예. 홍대에 있는 아이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의 특성상 MZ세대들을 테마로 해서 네. 조금 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여수나 기흥에 있는 아이뮤지엄은 어린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아이템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마치 꼭 저희 전시관에 다녀가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리고
그걸 스캔을 하면 그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종이 배를 접어서 그걸 띄우기도 하고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뭐 이러닝 컨텐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작품을 일반인과 이렇게 같이 누릴 때 네. 보면은 그래도 유명한 작품에 사람들이 네. 좀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죠. 외국의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디지털 아트를 접목을 해서 네.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또 그거 있잖아요. 저작권 문제.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디지털 컨텐츠나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쉽고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형 디지털 전시들이 다 고흐, 모네, 클림트 그래요. 우리나라 컨텐츠가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는 작가가 죽은 지 사후 70년이 되면 저작권이 프리가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에 사용할 수 있는 색채가 강하면서도 70년이 지난 작품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인지도가 있는 작품들이 다 해외 작품들인 거죠. 네.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외에 알리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 작가들 혹은 한국 재단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화백분들 중에서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인지도가 높은 뭐 전형림 화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신진 중견 작가들 중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네.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제 3대 화가 그러면 네. 김홍도, 네. 신윤복, 네. 장승업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예를 들어서 김홍도 화백 같은 경우는 이제 씨름하는 모습을 좀 네. 동적으로 구현하면 참 재미도 있을 것 같다. 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함성을 좀 집어넣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신윤복은 이제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어떤 시선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런 작품을 좀 다시 한번 구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재미있는 프로젝트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아트나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정부의 관심도 굉장히 많아져서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예전에는 단순히 그림을 전시를 했었는데 네. 요즘엔 또 이런 디지털 콘텐츠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좋은 작품들을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런 제작을 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저희 전시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곧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중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전시는 저희도 앙리마티스, 모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도 잡아가고 해서 네. 이제는 한국 콘텐츠로 대형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전달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 대표님 작품 중에 반고우가 이제 신발 한 켤레인가? 뭐 네. 그런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네.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셨는 것 같은데 네. 동적으로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고 뭔가 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기획을 하실 때 뭔가 스토리, 세계관,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을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방고의 신발 한 켤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림에서 보면 되게 낡은 그렇죠. 그런 신발 한 켤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낡은 신발 한 켤레를 그렸을까? 네. 저 안에 어떤 의미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 혹은 작가가 주고자 했던 의미를 저희가 같이 찾아내서 네. 그 작품에 담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냥 단순한 미디어 아트는 하나의 스토리밖에 못 담아내잖아요. 네. 근데 인터랙티브는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상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저 신발 안에서 꽃이 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꽃을 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예. 저 신발 하나에서 내가 저 신발을 신고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뽑아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한 이제 AI라든지 그러한 인터랙티브 기술과 합쳐지고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음.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추억, 심상을 끄집어내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매력을 벗어나서 네. 거기에다가 스토리까지 입혀서 사람들한테 눈도 즐겁고 네. 마음도 즐거운 뭐 네. 이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요즘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고 연예인을 추앙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연예인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MZ세대들이 매일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미술관에 가서도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기억을 떠올리고 나의 심상을 대변하고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또 생산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점점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이나 디지털이 어려운 그림이나 공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또 이제 NFT 쪽에 또 관심이 네. 많으시다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연관성도 좀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 아트를 굉장히 오래부터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미디어 아트가 전혀 상업성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꾸준히 같이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NFT가 나오면서 미디어 아트나 일반적인 아트가 이제 상업적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크리에이티브에서 다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일일이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 이유가 있나? 세상엔 너무 많은 작가가 있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계약을 맺고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기술, 그리고 저희 작가님 풀들, 이게 NFT로 접목하기가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XR 혼합 현실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란 어떻게 보면 XR 혼합 현실의 집약체예요. 네. 네, 집약체이기도 하고 NFT는 그러한 미래 시대 메타버스에서 주요 거래 수단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네. 회사가 반드시 경험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NFT 아트까지 판매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응이 좀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호응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NFT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저희 회사도 올해 초부터 열심히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저희가 업비트, 뭐 현대, 롯데를 통해서 이제 NFT를 드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드랍한 모든 컨텐츠들은 전부 다 완판이 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또 심지어 뭐 경제나 가상자산신이 굉장히 예전보다 축소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소통과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 미술 작품이나 아트 작품은 딱 보면은 실물도 있는데, 근데 NFT 작품은 그냥 일종의 그 동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파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매력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NFT 아트를 구매하는 심리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 때보다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을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에만 두고 보진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이 디지털 아트를 구매를 하면
내가 이걸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권이라는 게 부여돼요. 아. 이걸 내가 돈 주고 팔지 않는 모든 곳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카페에 디지털 액자가 있기도 하고 호텔 로비에도 디지털 액자가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건물 외부에도 이제 LED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곳에 내가 소유한 NFT 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집에 인테리어로 쓸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걸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내가 이 아트를 소장하면서 전시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재테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금액이 원화처럼 되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내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네. 예, 아마도 이게 정말 더 세상이 미디어화되고 혹여 지금 나중에 메타버스까지 가게 되면 나의 공간에 내가 산 그림들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거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겠죠. 실제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물론 이제 네네. 그 작품이 어떠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네. 뭐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반인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적정한 가격대가 있을 것이고 뭐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좀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해 오셨으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 분야에 또 많이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NFT가 PFP라는 프로젝트성 만 네. 개씩 발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 초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아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아트는 그 작가의 실물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작가의 실물의 가치가 있을 때 그 작가의 원화 가치의 뭐 1대1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서 이제 NFT의 금액이 형성이 되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카피만 판매를 한다. 원화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NFT를 한 카피만 판매를 한다. 그럼 얘도 1,000만 원에 팔기도 해요. 더 낮거나 조금 높거나 형성이 됩니다.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카피가 아니라 여러 카피를 하나처럼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카피를 판매하게 되면 나누기 100분의 1. 현재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많이 대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미디어 아트 NFT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 작가의 원 작품이 어느 정도 비용인가. 그래서 그 한 작품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몇 카피나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누기 해봤을 때 기본적인 금액은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원화도 갖고 싶은 분들이 계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원화와 네. NFT 작품을 동시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새로운 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훨씬 보십니까? 매력적이죠.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꼭꼭 집어내시는지. 네. 사실 저희가 어제 그 현대백화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원화와 NFT 아트를 같이 판매를 했어요. 네. 옥션을 하면서. 아무래도 원화를 소장하면서 사실 NFT가 원래는 디지털 인증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원화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의 역할도 하면서 내가 원화를 하나를 구매할 금액으로 원화와 NFT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많이들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형태로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인가, 네. 그동안 살아온 이력은 또 어떤가, 네. 갑자기 궁금증이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제 이력과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디지털 컨텐츠를 전공을 했고요. 처음에는 IT 서비스 기획을 했어요. 네. DMB, 와이브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기획자로 하고 실제 프로그래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3D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IT적인 기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IT도 재밌긴 한데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미술이 결합된 형태로 네. 지금 발전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 일을 해 오시면서 에피소드가 참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저희가 여수 아이뮤지엄은 사실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관 치고는 굉장히 초기에 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하기 직전까지 뭐 저희 파트너나 거기 공간주나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냉랭하게 바라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게 컨텐츠가 펼쳐지기 전에는 그냥 시멘트 같고 그냥 까맣고 육중한 기계들만 있고 그래서 사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믿음도 없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미디어 아트 전시관의 컨텐츠를 딱 상영해서 저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딱 데모를 했을 때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가 나오냐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면 굉장히 이제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도 그렇고 외부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그 순간이 되게 벅차서 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다 같이 엉엉 울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데모를 마치고 그 전시관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구석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 있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뿌듯하고 같이 울 수 있을 만큼 이런 어떤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이랜 미디어는 사실상 그 토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좀 발전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제 계획은 가장 한국적인 컨텐츠로 전 세계가 호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토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 빛의 벙커도 사실 다 프랑스의 컨텐츠와 기술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이제 경쟁사들을 보면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하는데 마네와 모네와 고흐를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색깔,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뭐 K-팝, K-한류가 있는 것처럼 K-아트, K-콘텐츠가 곧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랜 미디어의 윤현정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리더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